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구분고시를 앞두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지필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지필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신원 공개에 따른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비공개로 할 테니 교과서 지필에 나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오늘은 평생 고대사만을 연구해온 역사학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간밤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위한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 TF를 구성해서 비밀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교수님, 우선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어제 밤늦게부터 TV 생중계를 봤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올바른 교과서라고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무슨 정치 공작소처럼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부가 관료 조직을 한 개인의 사유물로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오전 6시경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정부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들도 있지만 교육부 관료들도 종종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비밀팀에 교육부 차관도 왔다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까지 왔다 갔다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가 무엇 때문에 그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를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일까, 상당히 큰 의문이 좀 드는데요. 교수님은 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애초부터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는 깊숙한 의도 자체가, 또는 동기랄까, 네. 이게, 공사 구분 안 되는, 한 개인의 집착, 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을 많이 거론하시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설사 그렇더라도, 네. 공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지를 않고 관료 조직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제 보니까 심지어는 기존의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공격하는 구실까지도 네. 이쪽에서 찾아내고 네. 정치인들한테 제공하고 그런 일까지 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싶은 화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정상 절차를 거쳐서 검증 통과된 교과서를 공격하는 자기 부정 행위를 네네. 교육부 관료들이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아유, 참 이게 어떻게 하려고 교과서를 이렇게 온 나라가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인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사 뭐 어떤 것이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구분 못하는 개인의 집착이 결국 이렇게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교수님 평생토록 고대사만 연구해 오셨는데요. 어제 평생 처음으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집회, 행진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같으신 분이 왜 집회에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시게 되셨나요? 아니, 제가 옛날에 어떤 학회, 한국사 대표 학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교학사 파동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뭐 몇 번의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네. 공개 설명회도 하고 그랬지만 네. 연구자들이 거리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 아주 화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지금 이 교과서를 40년 전에 유신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네. 국정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앞에 놓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왔었거든요. 네네. 교육에서도 그랬고, 근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네. 주변 동료 연구자들하고 이거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실내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연락을 하고 그래서 저도 거리 행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지금. 네. 어떠시던가요, 교수님? 직접 거리에서 동료 연구자들 또 학자들 함께 어깨를 맞대고 거리에서 이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치던 교수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직접 행진을 하면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뭐 이런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계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호소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죠. 네. 그런 호소들이 좀 국민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또 위정자들에게도 바로 수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회동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가장 강조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올바른 교과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는 수년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유체이탈 화법이라든가 각종 형용 모순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네. 사전에 적혀 있는 의미하고 워낙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를 봅니다. 올바른 교과서라고 하는데 왜 국정교과서라고 하면 될 것을 올바른 교과서라고 포장을 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저는 글쎄 올바른 교과서, 올바른 역사가 있을 수 있나? 학계의 통설은 있겠지만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학계에서 토론될 일이지 위정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특히나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정하고 정부가 결정하고 이건 전체주의적인 발상이고 국민 각자가 역사책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네. 그건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민주국가죠. 네. 아이고, 참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사학자의 80%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저도 이런 말씀을 여쭙기가 송구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정치인들의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예, 다른 매체로부터도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네. 참 이런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뭐라고 가끔 대답하느냐면은 오른쪽 구석에 박혀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사물과 다른 사람들이 왼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니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학계 전체를 매도하고
모욕을 해도 되는 건가? 네. 그런 은사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민주사회의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사편찬위원회가 당초 국정교과서 제작에 함께할 집필진의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유는 집필진의 신원 공개에 따른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집필진의 신원 공개 때문에 비공개 입장으로 바꾼다. 이런 점은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네. 그건 뜻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만약에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는 일이라면 네.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네. 자기 이름 밝히고 떳떳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네. 이름을 떳떳하게 공개하고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고 네. 일 자체가 음. 국민들에게 드러내놓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떳떳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자백하는 거죠, 뭐.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그 교과서 집필진의 명단이 비공개로 된 적이 있습니까? 교과서를 이렇게 해도 그렇죠. 되나요? 예.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될 때는 어떤 형태로든 공개가 될 겁니다. 뭐 심의위원이 있고 네. 집필진이 있고 연구위원이 있고 그렇듯이. 네. 그런데 상식선에서 생각하면은 과정에서도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그걸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공개된 상태로 필진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는 그런 상태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온당하지 않은 일을 시작을 한 것이고 네. 온당하지 않은 일에 공개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필진 지금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네. 이런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겠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그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 구성에서 역사학자들로만 하지 않겠다. 정치, 경제, 사회학자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역사교과서를 쓰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들 좀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교과서 자체가 좀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냐. 그런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학계 차원에서 본다면은 학문 분과를 넘어서는 학제간 연구도 함께 하고 있고, 네. 각 학문 사이에서 대화도 자유롭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사회학과 역사학이 만나고 경제학과 역사학이 만나고 그렇긴 하지만, 네. 서로 학문 간의 대화를 나누지만, 정치학 하시는 분이나 경제학 하시는 분이 역사책을 쓴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별로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역사학이라는 것, 또 역사서술이라는 게 대단히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나 정치를 전공한 분들이 쓰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런 애초에 정치, 경제, 사회학자들까지 포함시키겠다고 애초에 그렇게 표명을 하고 나온 것은 네.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분들이 주로 역사학자보다는 그런 쪽이 많거든요. 아, 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네네. 미리 이제 던진 얘기가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네. 아이고, 참 이만저만 걱정거리가 많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2년짜리 교과서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를 또 바꿔야 한다. 이런 언급인 것인데요. 역사교과서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꿔도 되는 것인가?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바뀔 수도 없고 네. 바꿔서도 안 되는 것을 현 정부가 지금 강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정자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2년짜리 교과서다. 이게 참 정확한 말씀인데요. 네. 그 뒤에 이 정부가 임기를 끝내고 나면
새로 들어선 정권이 현재의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그 누구도 아마 이렇게 급조되고 어떤 한 개인의 집착에 의해서 강행된 교과서, 만약에 그것이 나오게 된다면 누가 새 정권에서 그것을 다시 쓰면서 온갖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려고 하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2년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강행해가지고서 역사 스스로의 기본 원칙과 역사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든가 이런 오랜 전통 위에서 또 특히 민주공화국에서 네. 당연히 그래야 할 것들 네. 깡그리 무시하고서는 역사학과 역사수술 또 교육을 파탄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수능 시험을 볼 아이들을 위해서 8종의 역사 교과서를 한 종의 국정 교과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것이 교사들이 채점하기도 쉽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말을 끌어다 붙이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습니까만 그 예. 말의 내용이 타당한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장 교사들도 다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쓰인다고 해서 학생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억지로 이제 끌어다 붙인 얘기이죠. 문제는 시험을 치는데 채점하기도 쉽다, 부담이 적다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설득력 없는 얘기고요. 네. 학생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모습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왜 정부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석된 하나의 역사 서술을 자기들에게 강요하냐. 네.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는 사회에서 우리도 판단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군요. 학생들의 목소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정말 오늘 이른 아침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역사학계를 모독하고 교육계를 모욕하고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계와 교육계가 항의하고 저항하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대단히 황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국정교과서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실상을 알게 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창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부에서는 국정화를 강행하려고 하는 방침을 적극 철회하고 제발 나라를 좀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기를 그렇게 요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하일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